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강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셨지만 탄젠트 A, 탄젠트 B, 탄젠트 C에 관련된 그 삼각함수의 항등식이겠죠. 덧셈 정리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죠. 그 수2에서 말하는 이건 개정교육과정입니다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뭐겠어요? 오늘 제3강의 핵심은 여기 삼각함수가 예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삼각함수가 있어요. 각도를 A, B, C 이렇게 한번 놔도록 하지요. 순서대로 노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과연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더하기 탄젠트 C가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셨겠지만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모양을 좀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모양을 좀 이걸 X, Y, Z라고 제가 표시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세 녀석을 곱한 거하고 같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숫자들 있지요? 세 숫자가 있는데 세 녀석을 더하는 것이나 세 녀석을 곱하는 것이나 같은 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핵심인데 이와 같은 현상을 가장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삼각형 ABC 각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바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3강에서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배우셨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 식을 물론 제시문에서도 좋습니다만 이 식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수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족하는 정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수가 구걸하려면 상당히 작은 숫자 갖고는 여러분 금방 예측할 수 있어요.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1, 2, 3 같은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얼마예요? 6이잖아요. 이거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 곱해도 6이죠. 그렇죠? 사실은 상당히 쉽게 물론 작은 숫자여서 그렇지만 상당히 쉽게 이런 예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전형적인 일반적인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가장 핵심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제시문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나요? 이보다 큰 정수들이죠. 이보다 큰 정수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다 제가 써드릴게요. 자, 제시문 가입니다. 좀 저랑 다시 제시문을 좀 확인을 해보죠. 이보다 두 정수입니다. 그렇죠? 두 정수예요. 이보다 큰 두 정수가 있을 적에 과연 어떤 부등식을 만들 수 있을지. 근데 사실은 이 부등식은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두 녀석을 곱한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죠. 물론 이 녀석들은 어떻게 되나요? 2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녀석은 누구보다 커요. 2를 빼가지고 곱한 거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2를 빼고 2를 빼가지고 곱한 거보다는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그럼 요거를 좀 정돈해 볼까요? 얘를 정돈하면 전개를 하면 x 곱하기 y가 있고요. 그렇죠? 물론 덧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로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이 안에 x도 있을 거고 y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녀석은 4가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그럼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2x 있죠?
마이너스 2y 있죠? 마이너스 2에다가 어떻게 되죠? 2 곱하면 4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등식을 보면은 제가 이제 두 개를 갖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두 개보다도 더 큰 녀석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등식에서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나요? 지금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상쇄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등식을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시문 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건 두 개를 갖고 했는데 세 개, x, y, z에 대해서 세 개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전개하고자 하자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녀석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탄젠트 함수의 제시문 나에서는 탄젠트 함수로 만들어주는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 녀석을 우리는 몇 번을 쓰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쓰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교과서에서 잘 배운 거지만 제가 한 번 더 써드릴게요. 탄젠트 베타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이거 했을 적에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알파하고 베타 같은 것은 뭐예요? 2배각 공식이겠죠. 그러면은 탄젠트 2세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탄젠트 3세타 이런 거를 이제 구하겠다는 이제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와 나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그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확장하는 거죠. 두 개에 관련된 내용을 세 개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탄젠트 함수에서 각이 두 개에 관련된 거를 세 개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3강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논제 1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제 1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죠. 부등식 3-1을 증명하여라. 부등식 3-1이 뭐예요? 지금 2보다 큰 x, y, z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세 개로 됐을 적에 즉 x, y, z 세 개를 곱한 것은 뭐보다 크다고요? 2배 한 것보다. 누구를? x-1 더하기 y-1 플러스 z-1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보자 하는 것이 부등식 3-1에 대한 이제 증명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시문 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로 옮겨간 거예요? 세 개로 옮겨간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알겠지만은 지금 두 개에 대해서는요. x 곱하기 y를 한번 그러니까 두 개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만은 빼주기를 했을 적에는 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뭐보다 크냐면 2배의 이건 제시문 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서는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줬죠. 그러면 얘보다 더 큰 z가 들어갔을 적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명의 본질은 뭐겠어요? 세 개를 만들려면 양변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겠죠? z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양변에다가요. 그럼 z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x, y, z를 곱해줍니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럼 x-1 플러스 y-1 들어가고 가로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 z가 곱해주지만 본질이 뭐예요? 자꾸 마이너스 1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좋아요. z-1을 곱해주되 뭐 해주면 돼요?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은 두 개로 이루어졌죠. 자, 조심해서 분배 법칙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요. 자, 이제 분배 법칙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쓸까요? 그러면 2배의 x-1 플러스 y-1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이제 이게 분배 법칙 들어가죠. 얘를 먼저 쓸게요. 그럼 2에다가 z-1이 들어가고 원래 누가 있었어요? x-1 플러스 y-1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자, 보세요. x하고 y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2보다 크잖아요. 마이너스 1을 해줘도 더해주면은 이 전체 값은 뭐보다 커요? 1보다 크잖아요. 그럼 1보다 큰 거 없애버리면 여기서 뭐가 또 만들어져요? 부등호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럼 얘를 없애고 생각하면 부등호가 만들어지는데 뭐로 인수분해 할까요? 2로 인수분해 할게요. 2로 인수분해 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 들어오고요. 그렇죠? y-1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z-1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 해줘야 돼요? 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세수를 곱한 것들은 하나씩 빼가지고 더한 거에 2배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부등식이 아까 탄젠트 A, 탄젠트 B, 탄젠트 C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제시문을 줄 적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증명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제시문의 역할이 뭐예요? 제시문에서는 3개가 아닌 2개짜리를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읽잖아요. 그리고 논제에 가서 3개짜리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논술 문제를 접할 적에 제시문을 상당히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환원하면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은 논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의외로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제 1 부등식 3-1을 증명하여라를 이제 끝났습니다. 자, 논제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2 보시지요. 논제 2에서는 이제 삼각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가 뭐죠? 삼각함수의 항등식을 증명하여라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3-2가 항등식이 뭐예요? 지금 삼각형이 있을 적에 자, 여기다 그릴까요? 예각으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A, B, C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탄젠트 A, 가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지요. 플러스 탄젠트 B 플러스 탄젠트 C라고 하는 것은 세 녀석을 곱한 거하고 B, 그다음에 탄젠트 C. 즉 세수를 더한 거하고 세수를 곱한 거하고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항등식 3-2예요. 자, 이 경우에는 기본이 뭐예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각의 합이니까는 뭐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사실은 지금 탄젠트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기본이 출발이 뭐예요? 자, 탄젠트를 하면 탄젠트 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죠? 0이죠. 0은 지금 탄젠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삼각함수의 항등식에서요. 덧셈 정리해서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제가 노란 걸 쓴다면 이거를 한 개로 보고 결국은 몇 번 시행해야 돼요? 3번 시행한다는 뜻이죠. 자, 이 녀석은 자, 제가 쉽게 계산한다면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분자만 신경 쓸까요? 분자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죠. 탄젠트 A 더하기 B.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C가 얘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녀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뭐만 생각한 거예요? 분자만 생각한 거죠. 왜? 분자 이꼴 0이 돼야 되니까요. 분모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쓰면 자, 물론 이건 이제 제시문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암기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런 논술을 만났을 적에 그런 부담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적당한 식을 아마 대학에서는 적당하게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1 마이너스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 분의 1 뭐예요?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됐죠? 탄젠트 C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도 똑같은 방법이겠죠. 똑같이 뭐였냐면은 전체를 분수와 이게 들어가 있고 합이 0이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죠. 분자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그대로 넘어오겠죠.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지금 분자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1이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곱해줘야 되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C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가 여기에 곱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곱해주면은 탄젠트 A,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가 돼서 그 녀석이 뭐가 돼요? 0이죠? 자, 이 녀석이 0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더하기 이거 더하기 한 것은 각각을 곱한 거와 같다. 그게 이제 항등식 3-2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 탄젠트를 가지고 하는 거지. 요 정도만 쓸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의 탄젠트 파에 해당됩니다. 근데 한 번을 더 했어요. 한 번을 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론 이와 같은 조건, 삼각형이죠. 삼각형에서는 3개를 더한 거하고 3개를 곱한 것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등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한 번 더 쓸 적에 상당히 놀랄만한 일, 정말 놀랄만한 일이에요. 놀랄만한 항등식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거에 관련된 정수해를 한번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이게 기호가 들어가 있죠. 어쨌든 이런 형태는 존재하지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한다면 정수해로서 x 곱하기 이건 덧셈이겠죠. 왼쪽 먼저 쓰면 y 더하기 z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요? 곱한 형태 x, y, z가 되는 그런 정수해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물론 정수가 있으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겠죠. 그러면 편의상 y, z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런 정수해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수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삼각함수로 말하면 삼각형으로 말하면 아하 각도가 A, B, C이고 각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되는 그런 삼각형이 과연 존재할 것인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이 존재할지 그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논제 2에서 항등식 증명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수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이야기를 정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3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양의 정수가 있습니다. 양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녀석이 덧셈과 곱셈을 만족한다고 할 적에 이걸 찾을 거예요. 첫 번째, x는 1일 수밖에 없고 세수를 곱한 것은 6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당히 아주 희한한 아주 잘생긴 부등식을 이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심은 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x가 1이고 뭐뭇은 이건 둘째 문제예요. 문제는 이제 x가 왜 꼭 1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가 벌어져요? 어떤 모순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증명 방법입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뜻은 뭐예요? x가 2보다 큰 것은 순서를 바꿨으면 2가 있고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논제 1에서 우리는 뭘 보여줬나요? x 곱하기 y 곱하기 z라고 하는 것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배를 한 것보다. 누구를? 그것들을 각각을 1을 빼줘서 더해준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보여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쓸 수가 있나 보십시오.
물론 x, y, z는 이거를 만족합니다. 여기다 쓸 거예요. 지금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한 번 더 쓰겠지만 x, y, z는요. 여기 두 배가 있고 x, y, z 같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하나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쓰는 겁니다. 지금 이 녀석이 뭐예요, 지금? 얘도 x, y, z잖아요. 다시 한번 쓰면 x, y, z는 크거나 같다. 두 배에 누구예요? 이 녀석 누구예요? x, y, z잖아요.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어오고 마이너스 3 곱한 6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6이 위치하고 여기는 누가 위치해요? x 플러스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위치하잖아요. 게다가 이건 누구랑 같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z하고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합하고 곱한 것이 같게 되는 그런 녀석들은 결국은 6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x가 2보다 크다 그랬죠? x가 2보다 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요?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2가 들어가죠. 자, 숫자를 주겠습니다. 여기 최소가 뭐가 2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y도 어떻게 돼요? 2보다 크거 나갔죠. z도 2보다 크거 나갔죠. 그럼 2보다 크거 나갔던 세 녀석을 곱하면 뭐보다 크거 나갔아요? 8보다 크거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x는 1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보다 크거 나갔죠? 2보다 크거 나갔죠? 2보다 크거 나갔죠? 다 곱해버리면 뭐보다 커요? 8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x는 1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1일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논제 3에서 첫 번째를 보여줬고요. 그럼 과연 y 값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논제 3의 두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의 두 번째를 보시면은 x가 1은 구했잖아요. 논제 3의 두 번째는 y 값은 2, z 값은 3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계속 시작하죠. x가 1입니다. 물론 x가 1이기 때문에 1은 x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y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에 돼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y가 1일 적에 어떤 일이 한번 모순이 발생하는지 한번 활용을 하도록 하지요. 그럼 y가 1이면 x가 1이고 y가 1이에요. 그러면 자, 1 덧셈입니다. 더하기 y 더하기 z는 세 녀석을 곱해요.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z죠. 아, 그러면 이제 모순이 발생하죠. 0은 2가 돼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y는 뭐보다 1이 아니죠. 1이 아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x는 1이고요. y는 2보다 크고 당연히 z는 어떻게 되겠어요? y보다 큰 거기 때문에 역시 2보다 크죠. 다시 한번 쓰면 x는 1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y는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물론 z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위치를 맞출게요. 그러면은 세수에 대해서 한번 그 논제 1에서 알아본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1을 적용합니다. 여기 1이 들어가고요. x입니다. 그 다음에 y가 있고 z가 있지요. 그렇죠. y가 있고 z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논제 1에서 알아본 대로 뭐보다 커요? 자, 2배에, 그렇죠. 2배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1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죠. z죠. 그 다음에 z 들어가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건 한꺼번에 썼고 1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뭐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필요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한 이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마이너스 3이 필요한 것은 여기가 1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 있으면 되죠. 마이너스 2는 왜 있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됐지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전개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를 전개하면은 지금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나요? 1yz는 누구랑 같은가요? 1 더하기 y 더하기 z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남는 거는 1 더하기 y 더하기 z만 남고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1, y, z 한 것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물론 이것은 곱하기 y, z하고는 똑같아요. 한번 상황을 해봐요. 자, 2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1, 2, 얘는 3이 들어가면 끝나죠. 6으로 갔죠. 그래서 당연히 1, 2, 3에 대해서는 x는 1, y는 2, z는 3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럼 y가 2보다 크다. 그럼 3이 들어가 봐요. 1 더하기 3.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최소한 3이죠. 그럼 3 더하기 3, 6이죠. 그럼 플러스 1하면 7이죠. 안 되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논제 3에서 두 번째 x는 1, y는 2, z는 3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가 몇 개 있어요? 정수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로써 하나밖에 없나요? x는 1, y는 2, z는 3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삼각형으로 들어가면 예각이겠죠. 지금 제일 큰 게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B라고 하고 제일 작은 거겠죠.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C 이렇게 써놓을게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특히 논제 2에서 뭘 보여줬어요? 탄젠트 A 플러스 탄젠트 B 플러스 탄젠트 C는 요 밑에다 쓸게요. 그 녀석들을 곱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때는 음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수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은 정수인 경우죠. 그럼 정수인 경우에는 뭐밖에 없어요? 1, 2, 3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A 값이 얼마라고요? 요 녀석이 1. 자, 노란 거 쓸까요? 얘가 1. 여기다 가로를 쓸게요. 얘가 2. 얘가 3이 되는 그와 같은 항등식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논지에서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정수해가 존재할 적에 그럼 삼각형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삼각형은 과연 몇 개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논제 4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4를 보시죠. 자, 탄젠트 A, 탄젠트 B, 탄젠트 C가 모두 정수인 삼각형을 한번 전부 다 구해보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수인 삼각형은 이게 정수가 되는 것은 순서대로 하면은요. 이 녀석은 1, 이 녀석은 2, 이 녀석은 3으로 유일한 해밖에 없죠. 유일한 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순서를 고려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탄젠트 B는 1이고 탄젠트 A는 2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면 뭐 이런 형식이겠죠. 유일한 이 해밖에 없어요. 그럼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삼각형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걸 만족하는 삼각형이 이거라고 하고요. 그걸 또 만족하는 삼각형이 이거겠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걸 ABC라고 할게요. 여기도 ABC라고 할게요. 하게 되면 이 값의 탄젠트 값이 같죠. 그럼 결국은 이런 삼각형도 이거를 만족하고 이런 삼각형도 아까 그걸 만족하면은 결국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당연히 틀린 거죠. 그러나 닮음으로서는 똑같은 거죠. 닮은 삼각형으로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제 4에서는 탄젠트 A, 탄젠트 B, 탄젠트 C가 모두 정수인 삼각형을 구했을 적에는 결국은 닮음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닮음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한 가지밖에 없다. 이제 그런 수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제 4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 바로 닮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와 같은 항등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유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은 그 삼각함수의 항등식을
덧셈 정리를 3번 썼을 적에 탄젠트라고 하는 그 함수가 갖고 있는 굉장한 특별한 성질이 있었죠. 무슨 성질이에요? 세 녀석을 더하는 것이나 세 녀석을 곱하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질이 상당히 아주 아름다운 성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과서에서는 어떤 선까지 다르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할 적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같이 놓죠. 그러면 이제 백악공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 선에서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본 논술 강의에서 뭘 여러분이 접했어요? 3번을 한 거죠. 각도가 A, B, C. 물론 삼각형에서 하니까 그 A, B, C의 합은 뭐가 되죠? 180도가 됐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 녀석을 합하는 것이나 세 녀석을 곱하는 것이나 뭐가 된 거죠? 같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고 특히 뭐가 필요했어요? 그 세 녀석이 정수인 경우에는 1, 2, 3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삼각형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닮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가 존재해요? 유일한 삼각형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논제 그 4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역함수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논제 5번입니다. 논제 5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논제 4에서 특히 우리는 정수값을 가지고 했었죠. 정수값을 가지고 했을 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 각도를 제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이거 꼭 정삼각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탄젠트 A 값이 누구밖에 없어요? 1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탄젠트 B는 2가 되는 거고 C는 3이 되는 요와 같은 이제 경우가 이제 만들어졌던 거지요. 그럼 이거를 좀 이야기를 달리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을 이야기를 달리 쓰면은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모양새를 바꾸면 역함수죠. 이거를 역함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이걸 A를 주어로 쓰면 역함수의 개념이니까 이거의 역함수죠. 그래서 탄젠트의 역함수의 1 이렇게 써주는 거죠. 요거는 B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B를 주어로 쓰면 그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C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의 역함수 이렇게 쓰는 거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가 되고 파이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의 역함수 그냥 역함수입니다. 더하기 탄젠트의 역함수의 2 더하기 탄젠트의 역함수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제 4를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시각이에요? 역함수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 각도 ABC 즉 파이를 설정한 거죠. 아하 그러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더하기 이거로 설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수론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탄젠트의 역함수로 옮겨가면 뭘 구현할 수 있어요? 원주율 파이를 구현할 수 있다. 또는 원주율 파이를 이와 같은 녀석을 가지고 덧셈으로 표현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수에 대한 방정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논제 5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식 또는 이와 다른 몇 가지 식을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3-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 3-1 너무 멋있죠? 자, 기본적으로 그림 3-1을 생각할 적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단위 정사각형이에요. 여러분 단위 정사각형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런 각각의 것들의 뭐에 길이를 뭘로 보는 거죠? 1로 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전체 큰 사각형을 보면은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2가 되겠죠? 폭은 어떻게 되나요?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폭은 6이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논제사에서 알아본 게 뭐예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역함수, 아크 탄젠트라고 부르죠. 탄젠트 역함수의 2값, 탄젠트 역함수의 3값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정수론 입장에서 해결을 했던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면 제가 여기다 빨간 거 표시해요. 1, 2, 3이 있죠? 1, 2, 3은 왜 결정된 거예요? 세 녀석을 더하는 거나 세 녀석을 곱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정수에서는 1, 2, 3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영역으로 따지면 소설이나 시로 따지면은 문학 입장에서 보면은 언어의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의 어떤 기본 단위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만났을 적에는 이 식을 식 자체로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 암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해석했을 때 이 식, 파이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를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왜 나왔어요? 1, 2, 3은 세 녀석을 더한 6, 세 녀석을 곱한 6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파이 180도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이 각도죠. 그렇죠? 이 각도예요. 이 각도는 몇 가지로 구성이 되나요? 이 각도는 몇 가지로 구성이 되냐면 각도를 구성을 세 가지로 볼게요.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요거 또 한 가지. 그러면 맞지요? 그렇죠? 요것도 한 가지로 본 거예요. 자, 요 각도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녀석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단위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만 봐주세요. 요만큼만. 지금 요거는 두 개의 대각선이고 요것도 두 개의 대각선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각도가 얼마예요? 90도죠. 그럼 요 각도는 얼마예요? 45도가 되겠죠. 그렇죠? 얘도 얼마예요? 45도입니다. 그렇죠? 얘도 45도예요. 그렇죠? 자, 또 하나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값이 얼마예요? 1이죠. 즉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가 된다고?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이 말을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는 자, 이 말을 다시 씁니다.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4분의 파이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탄젠트 역함수의 1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됐지요? 그래서 탄젠트 역함수의 1이 나온 겁니다. 자, 탄젠트 역함수의 2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 여러분. 요 각입니다. 요 녀석이에요. 자, 여기 삼각형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생각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세타죠. 그렇죠? 탄젠트 요거를 세타라고 할게요. 요 녀석 각입니다. 세타예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가 되죠. 이게 얼마예요? 1. 높이 얼마예요? 2죠. 1분의 2가 탄젠트 이 녀석이죠. 요 두 번째죠. 그래서 2가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세타 요 녀석이에요. 그럼 세타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탄젠트 역함수 2가 돼요. 그럼 이 녀석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그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각도로 가야 되겠죠? 이 각도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이 삼각형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 삼각형을 이 녀석을 뭐라 그럴까요? 델타라고 할게요. 이 각도를. 그럼 탄젠트 델타는 어떻게 되죠? 밑변분의 높이예요. 1분의 얼마예요? 3이에요. 누가요? 탄젠트 델타가. 여기다 쓸게요. 탄젠트 델타가 어떻게 된다고요? 1분의 3, 3이에요. 그럼 델타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역함수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탄젠트 역함수 1, 이쪽 이 각이었죠? 이 각은 어떻게 되죠? 탄젠트 역함수 2였죠? 이 각이죠? 이 각은 뭐예요? 탄젠트 역함수 3이죠. 그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선이죠? 각도로 말하면 몇 도가 되나요? 파이죠. 그렇죠? 18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논제 5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아까 논제 4에서는 정수론 입장에서 이걸 해석했죠. 논제 5에서는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이 식을 해석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그 참고사항을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그림을 그냥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지우고요. 이 그림을 좀 더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만 보시냐면은요. 요쪽 그림만 봐주세요. 요쪽 그림만 봐주세요. 요쪽 그림이요. 자, 요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또 여러분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이 각도는 어떻게 돼요? 직각이죠. 그렇죠? 90도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각도와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이 각도가 같아요. 45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도는 몇 도라고요? 45도입니다. 근데 이 45도는 뭐로 이루어지나요? 두 개의 각으로 이루어지죠? 이 각과 또 뭐예요? 점을 두 개 찍을게요. 이 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요 점을 제가 편의상 θ1이라고 하고요. 점 두 개 찍은 이 각도를 편의상 θ2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고 90도이다. 따라서 45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θ1 더하기 θ2는 45도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럼 오늘 주제가 사실은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예요? 탄젠트죠. 양쪽에다 탄젠트를 이제 뭐 씌울 겁니다만. 자, 그러면 θ1은 어디서 만들어지나 보시죠. 자, 탄젠트 θ1은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 θ1은 어떻게 되죠? 탄젠트 θ1을 구하려면 이 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탄젠트 θ1은 어떻게 돼요?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의 길이 어떻게 되죠? 3, 높이 1이죠. 3분의 1입니다. 자, 탄젠트 θ2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탄젠트 θ2를 봅니다. 탄젠트 θ2를 눈여겨보려면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요 삼각형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제가 색깔을 써야 되겠죠? 노란 거를 그냥 쓸까요? 여러분, 요 삼각형이 필요하지요? 자, 요게 θ2예요. 탄젠트 θ2는 어떻게 해요? 밑변, 높이는 이거죠. 밑변의 길이 2, 높이의 길이 1.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식에다가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씁니다. 그럼 탄젠트 덧셈 정리, 자,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예요? 1이죠. 1은 들어갑니다. 탄젠트 θ1 더하기 θ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요? 물론 덧셈 정리를 쓰면 어떻게 돼? 얘는 분수가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탄젠트 θ1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죠. 탄젠트 θ2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우회를 더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계산해 보세요. 당연히 1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1 나오죠. 그렇죠? 자, 주어를 바꿀게요. θ1 더하기 θ2를 시행합니다. 자, 넘버링 들어갑니다. 4라고 하고요. θ1 더하기 θ2를 주어로 쓰면 탄젠트 역함수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탄젠트의 역함수 1은 뭐예요? 언제 1 나와요? 4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θ1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탄젠트 θ1은 뭐죠? θ1을 주어로 쓰면 θ1 주어로 쓰면 역함수죠. 아크 탄젠트 3분의 1. 자, 플러스 θ2를 주어로 쓰면 탄젠트의 역함수 2분의 1. 그게 뭐라는 거예요?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항등식, 파이에 관련된 또 다른 항등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논제 5에서 추구했던 것을 제가 약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했지만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항등식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조금 더 내서 이거에 관련된 항등식을 제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걸 지금
좀 만나고 있는 거예요.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죠.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정수론적인 입장에서의 덧셈, 곱셈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 파트를 제가 해석을 요 위치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떤 입장으로 해석하냐면 수열 입장으로 한번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참고적인 걸 설명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삼각함수의 항등식으로서 덧셈 정리를 쓰고 있죠. 특히 탄젠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하는 그 시야를 좀 넓혀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열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수열이 있어요. 이런 수열 이 수열 아시죠? 그쵸? 금방 아시죠?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만들어져요? 두 개를 더한 거 2죠. 앞에 있는 두 개 더하면 3이죠. 앞에 있는 두 개 더하면은 5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가 와야 돼요? 3하고 5 더하면 누가 와야 되죠? 8이 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열을 뭐라고 불러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저 피보나치 수열 정말 많이 들어봤고 아마 그 여러 가지를 접했겠죠. 두 가지를 접했을 겁니다. 아마 자연현상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고2나 고3 학생 하실 수 있겠지만 전 수열이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은 수열의 뭐 일반항이라든지 뭐 자연현상에서 자꾸 그런 게 아니죠. 오늘은 탄젠트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탄젠트 시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열, 1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숫자 배열을 제가 따져봅니다. 자, 맨 처음에 세 개를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의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1을 써주세요. 1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세요. 1을 쓰고요.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뒤집어서 곱합니다. 위에는 뒤집어서 더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할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1 빼기 뒤집어서 곱하고 분자는 뒤집어서 더합니다. 누구를? 여기 있잖아요. 2하고 3을. 2하고 3을 뒤집어서 곱하고 2하고 3을 뒤집어서 더해요. 확인해 볼게요. 더하면 얼마예요? 6분의 5죠. 이거 하면은 1 빼기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게 6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지우고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이죠. 맞죠? 자, 이거 지울게요. 1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삼각함수 탄젠트의 덧셈 정리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두 개를 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뜻이 뭐예요? 4분의 파이는 어떤 뜻이 돼요? 탄젠트 역함수 2분의 1 더하기 뭐예요? 탄젠트 역함수 3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확인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뜻이 이건 어디서 왔어요? 1, 2, 3에서 온 겁니다. 물론 피보나치 수열에서 1, 2, 3이 나왔고 오늘은 1, 2, 3이 어디서 나왔어요? 세수를 더하고 세수를 곱한 것이 갖게 되는 정수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1, 2, 3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시각은요. 피보나치 시각에서는 1, 2, 3이 수열로서 나온 거예요. 그걸 다시 쓴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피보나치 수열이 갖고 있는 또 하나가 있어요. 세 개를 묶을 적에 이번엔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십시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는 여러분 눈치챌 수 있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1, 2, 3 가지고 이거 만드셨죠. 사실 요 1은 1분의 1하고 똑같은 건데요. 자, 3, 5, 8 갖고 만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3분의 1은 어떻게 돼야 돼요? 1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고요? 1 마이너스 두 번째죠. 5분의 1 곱하기 뒤집어요. 그러면 5분의 1 더하기 어떻게 해요? 뒤집어.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얼른 확인해 보죠.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5, 8, 40분에 더하면 얼마죠? 13이죠. 나눠주기. 1 마이너스 5, 8, 40분의 1이죠. 이건 어떻게 돼요? 40분의 39가 되나요? 그러면은 이 값은 얼마예요? 39분의 13.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 맞죠? 그렇죠?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로 바꿔줘야 돼? 이 시각을 뭐로 바꿔줘요? 똑같이 뭐로 바꿔줘요? 우리는 오늘 주제가 뭐예요? 탄젠트의 덧셈 정리죠. 이 뜻은 뭐예요? 아크 탄젠트 3분의 1은 이 형태가 뭐예요? 아크 탄젠트 5분의 1 더하기 아크 탄젠트 8분의 1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괜찮죠? 물론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식이 나와요. 얘가 이 녀석이죠. 아크 탄젠트 2분의 1 더하기 얘 대신 이거 쓰면 아크 탄젠트 5분의 1 더하기 아크 탄젠트 뭐가 돼요? 8분의 1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 아크 탄젠트 8분의 1은 또 뭐 갖고 해요? 요 세 개를 묶어서 할 거예요. 이건 숙제예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정돈을 할까요? 오늘 주제는 뭐예요? 1, 2, 3입니다. 1, 2, 3이에요. 1, 2, 3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더하기 탄젠트 C는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 곱하기 탄젠트 C. 항상 성립하죠. 삼각형 ABC에서요. 관심은 뭐예요? 정수해죠.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정수해를 만드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1, 2, 3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1, 2, 3을 가지고 논제 5에서 그림을 가지고 탄젠트의 역함수 아크 탄젠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1, 2, 3을 어디서 또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왔었죠. 그래서 그 피보나치 수열을 어떤 시각으로 비춰준 거예요? 탄젠트 함수에 관련된 시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특히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주시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보는 시각을 한 단계 여러분들이 높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